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테크 투자에 대한 기록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테크 투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해보면 이 엔비디아 AI 칩 성장 가속화라는 새로운 소식이 좀 나왔네요. 그래서 AI가 정리한 걸 토대로 한번 이제까지의 소식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기다려 보면은 이렇게 보도록 해보면 오늘은 일단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기준이고요. 사실상 주식장은 3월 7일 금요일 날 끝났죠. 그래서 미국 주식장은 그래서 엔비디아부터 보도록 해보면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 지배력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 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일단 전 세계 AI 칩 시장을 보면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엔비디아가. 그리고 최신 칩인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전년 대비 93%나 증가해서 356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새로운 소식은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예요. 여러분들 많이 이거 들어보셨을 텐데 역대급 AI 프로젝트로서 스타게이트에 720조 원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 바로 700조 스타게이트에 엔비디아 AI 칩이 탑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해보면 그래서 여기 봐보면 뭐 처음에는 오픈 AI,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오라클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좀 주축을 이뤘었는데 여기에 엔비디아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봐보면 엔비디아 to supply AI 칩, AI 칩을 서포트한다라는 거죠. For OpenAI, OpenAI를 위해서 Oracle's 100 billion target project in Texas, 텍사스에 지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칩 관련된 공장이 새로 지어질 것 같은데 이 텍사스 첫 번째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라고 해요. 인프라 프로젝트예요. 스타게이트 인프라 프로젝트. 그래서 여기에서 좀 중요한 소식을 또 봐보면 이 엔비디아의 GB 200칩, 이 칩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2026년 2026년 말에 이제 완료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디플로이먼트, 첫 번째 시작 부분이 2025년 여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iming to expand, 그러니까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을 봐보면 10개 로케이션, 그러니까 텍사스에 짓는 것뿐만 아니라 10개 정도 지을 건가 봐요. 그리고 AI 드리븐 뭐 컴퓨팅 이런 것들이 지어진다라고 하고 Reading Artificial Intelligence 칩 메이커, 그러니까 칩 관련된 거 AI 칩 관련된 건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새롭게 개입을 함으로써 increasing accep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it provides hardware for big cloud and corporate project. 그러니까 AI 관련된 하드웨어 칩은 엔비디아가 새롭게 개입을 함으로써 좀 더 이 프로젝트가 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좀 큰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된 주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새롭게 개입을 함으로써 협업을 함으로써 좀 더 엔비디아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는 최근에 이제 유럽 시장에서 좀 판매 부진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8%,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뭐 유럽 시장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정치를 많이 하고 있어서 뭐 일을 상대적으로 덜 하지 않을까 그런 뭐 심리적인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이 FSD 기술과 함께 에너지까지 사업 부분을 확정을 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일단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 나온 대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팔란티어는 오후 거래일, 그러니까 5일 동안 연속적인 급락세를 보였어요.
근데 그런데도 어느 정도 주가 방어를 하고 있다. 79달러까지 내려간 걸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다시 80달러 이상으로 넘어오면서 AI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다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과 AI 분야, 이 부분에서 팔란티어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양자 컴퓨팅 관련된 회사입니다. 아이온큐. 아이온큐가 최근에 큐비텍을 인수하면서 양자 컴퓨팅 역량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제가 이거 정리해 놓은 부분인데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구글과 아마존. 네, 아마존은 이제 봐보면 생성형 AI가 탑재된 알렉사 플러스를 공개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스마트홈 시장,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재 다른 회사들이 이제 AI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아무래도 이커머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쿠팡 같은 기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접근하는데 쉬울 만한 그런 AI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애플도 굉장히 소식이 느 정도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헬스케어나 이 웨어러블 기기, 애플워치나 뭐 아이폰 6, 이번에 아이폰 16 2라는 보급형 아이폰이 새로 나왔는데 그게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요. 뭐 99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애플도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과 함께 주가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브로드컴도 이제 계속해서 뭐 엔비디아를 위협한다라고 하는데 위협까지는 좀 그렇고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는 조금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과 빅테크들과 뭐 구글이나 애플 이런 빅테크들과 계속해서 협업을 하게 될 텐데 그 협업을 하면서 주가가 그 다음에 매출이 얼마나 실제 매출이 잘 나오는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한번 봐도록 해보면, 최근에 미국 연방 하원이 대규모 감세, 그다음 지출 삭감,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 많이 뛰고 있죠. 발로 뛰고 있죠. 그다음에 부채 한도 증액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는 소비 여력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 미국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거는 AI 관련된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죠, 약간.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뭔가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와닿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실제로 테슬라 자동차가 많이 타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이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조금 어느 정도 심할 거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각 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고 올랐고 이것보다는 각 기업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에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도 사실상 제가 이 투자자에게 관련된 글,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된 분석, 이런 부분, 그 다음 팔란티어, 엔비디아 쭉쭉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여기에서,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안 좋은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최신 글을 좀 봐보면, 이 테슬라 하락이 조금 기회다라고 웨드부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나이브스가 정리를 해 놓은 걸 봐보면, 테슬라 하락이 기회라고 데나이브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현재 사상 최장 기간 동안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주가 하락의 원인은 일론 머스크의 브랜드 논란, 그다음 도지와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한 관심, 도지코인 아니죠? 그냥 도지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유럽 및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 매출 감소. 근데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하락들이 오히려 세대적인 투자 기회, 제너럴라이제이션 오퍼튜니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향후 12개월이나 또는 18개월 내에 큰 기술적 혁신 주기에 들어설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주가가 그래서 여기에서 봐보면
뭐 한 4년 12월부터 쭉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의 주요 성장 동력은 이제 자율주행과 FSD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함께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가 좀 완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테슬라의 주가 반등 가능성하고 목표 주가를 봐보면 아웃퍼폼, 웨드부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아웃퍼폼,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올라가겠다. 목표 주가를 550달러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지금 400달러가 아니라 뭐 260달러, 그러니까 그거 이상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유는 이렇게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FSD 구독 증가, 그다음 두 번째는 에너지 사업부, 세 번째는 로보택시 출시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가능성만 따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 이제 어렵겠죠. 그다음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첫 번째는 미국 및 유럽 시장의 전기차 수요 둔화. 그다음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의 브랜드 리스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정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 중국의 BYD나 그다음 GM, 포드도 계속해서 어쨌든 다른 스타트업이나 그냥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쟁들이 앞으로 심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단순한 전기차,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자율주행, AI, 그다음 에너지 사업 이 세 가지를 모두 그다음 로봇까지 이런 것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테크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FSD하고 로보택시 메가팩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에너지 사업까지 이게 수익화가 좀 본격적으로 되는 기간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의견도 제가 남겨놨으니까 이것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팔란티어에 대한 최신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팔란티어가 미국 육군의 AI 기반 군사 시스템을 최초 납품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어, 자, 팔란티어가 미 육군에 최초로 두 개의 타이탄 시스템을 납품했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거대한 프로젝트 두 개를 납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탄 프로젝트의 약자를 봐보면 택티컬 인텔리전스 타겟팅 액세스 노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타겟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드 그러니까 노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쓰이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뭐 비행기, 전투기, 그다음에 뭐 로켓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노드, 하나의 어떤 꼭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타겟팅하는 택티컬한 인텔리전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의 상세한 내용을 봐보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우주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군사 전략 수립 및 타격 정확도를 개선한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타격하는 정확도보다 우주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타격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가 끊기면은 이 시스템도 같이 끊길 수가 있는데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가 없이도 어떻게 보면 이 타격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의 소프트웨어 투자에 있어서 획기적인 순간이라고도 팔란티어 CTO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00억 원 규모라고 2,300억 원 프로젝트에서 경쟁사인 이 RTX 코퍼레이션보다 이 RTX 코퍼레이션을 제치고 따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 계속 봐보면 소프트웨어 기업의 주요 계약자로 선정된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 신속하고 정밀한 타격,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봐보면 이 안두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 회사,
방산 회사와도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한다라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그럼 온톨로지가 어떠한 좋은 영향을 주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시간 분석 업무가 좀 더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와 의사결정을 직접 연결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 이상으로 그냥 머신러닝 쓰는 거 이상으로 데이터와 의사결정을 직접 연결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 보안 기준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란티어에 대한 최근의 이슈도 최근에 25%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리스크 회피 심리가 좀 많이 반영이 됐는데 팔란티어의 군사 및 공공 부문 계약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기반 기술 리더십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방 예산이 조금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팔란티어와 계약을 맺는 예산은 증가를 하고 있는 수혜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분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전체적인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팔란티어와 테슬라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오는 대로 또 블로그에 정리하고 유튜브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